11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U, SEC와 소송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우리가 기다렸던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브래딩 하우스는 DC 핀테크 위크 인터뷰에서 SEC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갈 것. 자, 합의에 대한 합의 금액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일까요? 어느 한순간에 그 소식을 내보낼까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소식과 함께 빠졌을까요? XRP의 가격은 현재 928원입니다. 다시 양봉을 그려내면서 여기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되기도 하죠. 비트코인의 가격도 4,900만원 언저리입니다. 일봉상 여기 매물대를 뚫었어요. 그쵸? 일봉상 매물대. 캔들상 일봉상 매물대를 뚫었고, 이더리움도 일봉상 매물대를 거의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얘는 월봉 기준으로 완전히 뚫어내야 됩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돌파 과정이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지한 것 같은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그들이 시계추를 조절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요, 코인베이스, 미국 정계 인사들 대거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합류하였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미국 정계 인사 다수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스테파니 머니 민주당 하원의원, 국토안전보좌관을 역임했던 트렌치스 타운센트, 데이비드 어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 선임 고문 등 자문위원회에 함께한다. 정계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글로벌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정치 권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됐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5월 출범 소식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패트릭 투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다면 리플과 코인베이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서클, 결국 그 뿌리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SEC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협의 시작했다.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협의 시작했다. 그레이스케일과. 이것과 리플과 SE 소송이 따로 놀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키를 던지겠지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그들이 방향타를 결정할 겁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9일부터 8일간 열릴 수 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ETF 분석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의 ETF 전환을 포함한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잠재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이 11월 9일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에 미국 SEC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2024년 1월 10일까지는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그 자료를 현재 첨부해주고 있고요. 2024년 1월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여전히 90%라고 생각한다. 현재 신청된 ETF에 대한 승인의 물결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SEC가 블랙록,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에 일제히 보낸 신청서 수정 요청서를 들었다. 해당 요청서는 8일까지 수정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데이터를 첨부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당히 가시권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리플과 SE 소송도 거기에 맞물려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USDC 발행사 서클 2024년 IPO를 검토한다. 제레미 알리언은 블룸버그의 미국 상장사가 되는 건 서클의 목표 중 하나였다. 서클은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제너럴 캐피털리스트, 마샬 웨이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였죠. 이들이 서클의 주인장이다. 결국 뿌리가 연결되어 있죠. IPO는 100% 진행될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 리플의 IPO도 진행되겠지요. 그 시계추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이번 리플 수혈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IPO, 이 소식에 대한 부분은 발표가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될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랩스, 국제결제 솔루션으로 개편한 리플 페이먼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 시장 킬러 애플리케이션 만들 것, 리플 페이먼츠로 통일한다. 국제결제 솔루션을 말입니다. 전 세계 결제망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리플랩스가 리플 스웰에서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개편한 리플 페이먼츠를 발표했다. 리플 페이먼츠는 기존 리플렛을 개편한 기업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이다. 리플랩스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80% 이상은 향후 3년 이내에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리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을 갖춰가겠다는 계획이다. 리플랩스는 이번 리플랩스 업그레이드 후 70종 이상의 암호화폐에 기반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전 세계 리플랩스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기반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리플랩스는 싱가폴 통화청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 미국 송급 사업자 라이센스 등 30개 이상의 국제결제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쌓아온 글로벌 결제 시스템 운영 경험을 통해서 국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준수하면서 기업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플 페이먼츠와 XRP 레저 통합도 발표되었다. 이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유동성 개선과 다양한 자산군 지원을 위함이다. 모니카롱 리플 사장은 리플랩스 설립 초기부터 고객에게 실질 효용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해왔다. 블록체인 시장의 다양한 인프라를 결합해서 기업들이 암호화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 브랜든베리 리플 결제 시스템 총괄은 결제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킬러 앱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시해서 리플랩스가 국제 결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리플은 6개 대륙 55개국에 걸쳐서 수백 개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이 지원되는 시장은 무려 70개에 달한다. 리플랩스가 암호화폐에 기반한 새로운 결제 기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0% 정착시킵니다. 그들이 스위프트 2.0망, 실시간 결제망, 중국 중심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한국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전 세계의 페이망, 미국의 애플페이, 구글페이, 전 세계 페이망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 망을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BIS에서는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 홍콩에서 CBDC 플랫폼,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결제 솔루션, 금융의 원 시스템, 원 툴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스위프트의 일주일, 24시간, 365일, 종이가 아닌 0과 1, 디지털, CBDC, NFT, 각종 코인과 토큰, STO, 이 정보가 움직이는 드디어 웹3, 가치에 정보가 입혀진 그 정보를 미친 듯이 움직이는 그 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고로 이 망이 움직이고 작동해 나가기 위해선 비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승인돼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리플과 SE 소송도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정할 겁니다. 당연한 수승의 과정이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현재 전혀 미동이 없죠. 시장은 상승 방향타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계추를 그들이 이쪽으로 방향타를 기울였다. 탐욕의 시그널로 방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금만 더 보시죠. 리플 페이먼츠 공개, 전 세계 결제 시장에 호환된다. 한 번의 접속만으로 리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전 세계 결제 시장에 100% 가까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리플 페이먼츠를 공개한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기반의 국제 결제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80% 이상은 향후 3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좀 더 바꿔 말하면 3년 이내에 가상자산을 비즈니스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BIS와 IMF와 월드뱅크와 ADB와 전세계 국제기구가 그렇게 합의로 정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또한 그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리플은 리플 페이먼츠를 통화의 종류, 시간 또는 결제 목적지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국제결제 솔루션으로 발전시켜왔다. 70종 이상의 가상자산과 기존 결제 시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리플 페이먼츠 네트워크는 한 번의 온보딩, 한 번의 접속만으로 전 세계 결제 시장에 100%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더불어서 신속한 온보딩과 새로운 시장 진출이다. 리플 페이먼츠는 XRP 레저에 내장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새롭게 통합된다. 이런 통합은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리플은 확대된 가상자산 유동성 옵션을 기반으로 통화 종류나 결제 목적지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화된 결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 라이센스 미보유 기업을 위한 결제 플랫폼을 공개한다. 라이센스가 없는 그 기업들이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플이 송금 라이센스를 미보유한 기업 클라이언트를 위한 결제 플랫폼 리플 페이먼츠를 공개했다.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 라이센스가 없는 미국 기업 클라이언트에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그러나 리플 페이먼츠가 이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한다. 자, 기업들이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 페이먼츠가 공개되었다.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뭘까요? 이미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리플 페이먼츠 스위프트 2.0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현재 세계 100대 은행 중 40% 이상이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재팬 포스트뱅크, 산탄데르가 포함됩니다. NDA, 기밀 유지 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며 은행이 다른 통화업체를 통해서 리플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XRP 인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던 리플 페이먼츠.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IPO와 소송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네요. 그러나 현물 ETF 소식은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발표가 될 수 없겠지요. 그들이 시기는 정할 겁니다. 시기추는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가격은 시장에서 이미 이를 반영해내고 있다.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시계추를 기울인 듯 합니다. 흔들리기는 종종 진행되겠지만 상승으로, 탐욕으로 다가오는 포모의 시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한 거는 없습니다.